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지사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해 왔는데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 자료를 조금 전에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해경궁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김혜경 씨인 것 같다. 경찰이 이런 의견을 달아서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김혜경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자세히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철호 실장,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예상됐던 대로 나온 겁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이른바 해경궁 김 씨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불기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김혜경 씨가 개정주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거기서 언급된 내용들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이랄까 뭐 이런 내용들, 약간 내용들이 좀 고약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재판에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명확하게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아니다. 수사해봤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명확하게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아니다. 수사해봤더니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증거가 모자랐다. 그렇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다. 이걸 결정적으로 이게 김혜경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정황들만 보면 김혜경 씨가 개정주일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만약에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어쨌든 김혜경 씨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김혜경 씨가 만약에 그 해경궁 김 씨의 트위터의 진짜 소유주라면은 도지사 지금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표창원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거지 친형 강제 입원 이 사건보다도 오히려 이 해경궁 김 씨의 트위터의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부분은 불기소로 결정이 됐고, 근데 어쨌든 친형 강제 입원 이 부분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잖아요, 혐의가. 근데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라는 게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직권남용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도 그렇고, 그래서 검찰로서는 해경궁 김 씨의 문제는 설령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했습니다만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주장이 엇갈립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두고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전 이 직권 남용 문제도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요 재판에 막상 가면은 실제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직권남용 혐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 사칭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방선거 전에 얘기했던 것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책자형 선거 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우시설 조성비에 920억 원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 이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것은 정치인에게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선거법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비리 또 뭐 불법으로 이렇게 돈을 줬다든지 이런 예. 거하고 두 번째가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학력을 위조해서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대학을 안 나왔는데 마치 미국의 대학이 나온 것처럼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 검찰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들의 그 선택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를 할 경우에는 거의 형량을 보면은 보통 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결국은 지사직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지사 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하나 지적을 좀 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해경궁 김씨와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경찰에서 진실 대신 권력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자기가 정치 보복을 당했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검찰의 최종적인 걸 봐서는 불기소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저는 직권남용 부분보다도 허위사실 공포와 관련 부분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소가 됐어요. 이재명 지사가. 네네. 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은 민주당의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뭐 당원당 규상으로는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제명이라는 것이 기소만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원 단계는 당원권 정지라는 규정이 없다고 없습니다. 또 네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9명이 지금 기소돼서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요. 이것은 정치적 판단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떠한 판단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 다시 얘기해서 가장 합리적 방법은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저는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도의 정책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는 뭐냐면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라고 이전에 얘기를 했지만 예. 일단 기소가 됐다면 그거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를 이제 그 민주당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김경수 지사는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뭐 출당이나 이런 조치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본인의 혐의들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같고. 따라서 지금 설령 기소장이 이제 공개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출당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기소가 되고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탈당한 다음에 결백이 입증되면 복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내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더 이상 기소된 것 가지고만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기소 시점에서는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한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뭐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이를테면 당을 나간달지 이런 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는 없지요.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지금 단계에서 당 차원에서 당이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좀 이번 그 검찰 결정과 관련해서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친문 세력과 친 이재명 세력의 권력투쟁 양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단 정리해준 거란 걸 말이죠. 더 이상 이제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른바 여권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의 소지가 이번 검찰 결정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번 것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질겨지고 그다음에 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석을 해주셨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판단해 보기로는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먼저 드는데 말이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정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앞에 이제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소된 항목들이 그렇게 가벼운 것들은 아니에요. 가벼운 것들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허위사실, 공표사실 가운데 이를테면 뭐 검사 사칭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분당 지역 뭐 개발과 관련해서 이른바 수치들을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말했다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도지사의 타이틀을 박탈할 정도의 중한 범죄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쉽게 유죄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 건으로 통해서 물론 여전히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긴 하지만 큰 위기는 넘긴 것으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윤준호 시장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의 덩어리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해경군 김 씨에 대한 부분하고 이재명 지사 관련된 부분. 이게 둘 다 만약에 기소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정무적 판단, 정적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네. 있는데 이제 해경군 김 씨와 관련된 건 무혐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으로만 포커싱을 맞춘다, 초점을 맞춘다면은 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출당을 한다든지 제명을 한다든지 이거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히려 직권남용보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훨씬 무겁다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선거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본다면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 선거법 위반에 관련 보통 6개월, 3개월로 돼 있는데요. 보통 6개월 내에 1심이 끝나고 3개월 선고, 3개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이 끝나기까지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한테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게끔 되는 부분들 이것이 굉장히 악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항상 중요한 것은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 이렇게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본인이 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저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기소됐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해경군 흠집에 대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한다면 훨씬 더 홀가분하게 내 문제와 관련돼서 당이 부담스럽지 않겠다. 내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이재명 지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상당히 관건이에요. 전 윤준호 의원 말씀에 좀 이제 무게를 실는 편인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재명 지사가 의외로 이 사항을 딛고 오히려 더 강한 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왔고 제가 그때 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아주 앞선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해경군 김 씨 사건이 굉장히 중대하게 인식이 됐었습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뭐 검사 사칭 문제도 있고 대장동 땅에 관련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사건이 향후 정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관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경군 김 씨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뭐 김 교수님 말씀이 당위적으로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재명 지사로서는 오히려 해경군 김 씨 이 문제에서 부담을 던다면은 본인으로서 나갈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게 안 나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더욱더 안 나가야죠.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김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있다. 더 결벽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고 저는 본인이 계속 탈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해됐던 이 사건에서 부담을 벗었다면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탈당하지 않을 것이고 당으로서도 오히려 더 이재명 지사에게 정치적인 어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분 말씀을 들어봐도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풍운하라고 하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게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나뉘어져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는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해왔고요.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왔습니다. 오늘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이 함께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의 혐의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 이것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해서 기소가 됐고요.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도 동시에 적용이 된 겁니다. 또 하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지난 2004년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이 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 이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발언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익금, 개발 이익금이 5,503억 원이다.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환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직까지 정치권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경 씨가 이른바 해경공 김 씨라고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 내린 것은 아니고 그동안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확보된 증거를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1인 계정이라고 볼 수가 없고 상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했다는 흔적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김혜경 씨가 해경공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른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다른 소식 전해드린 사이에도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이재명 지사 재판에 넘겨진 소식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 잠깐 나온 거 봤더니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이 반응을 하나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내놓았죠? 이현주 의원의 반응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결국은 문준용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서 김혜경 무혐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용두사미가 돼버렸다. 이현주 의원이 문준용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서 김혜경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왜 그런 겁니까, 윤춘호 실장님? 이제 저게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나오면서 이제 했던 말이죠. 뭐냐면 자신들은 문준용 씨의 이른바 취업 특혜 의혹이라는 게 없다고 믿는데 문제가 된 트위터 글 내용 중에 보면 문준용 씨가 마치 취업 특혜를 입은 것처럼 실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소가 된다고 그러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검찰이 조사를 해야만 하는데 아예 그냥 기소 자체를 안 한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검찰이 문준용 씨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 트위터 계정주라고 의심되었던 김혜경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현주 의원의 주장인 거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내놓은 보도 자료를 보면 말이죠. 김혜경 씨의 피의 사실 요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트위터에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하나, 그리고 지난 2016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39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후보겠죠, 아들 문준용 씨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시켰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글을 올려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 이것은 정통망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이렇게 피의사실 요지를 밝혔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재판에 넘길 정도로 단정하기 어려워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현희 교수님, 네. 이재명 지사가 저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낸 것도 김혜경 씨의 변호인 측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드러난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것을 제기한 것, 이것은 어쨌든 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김혜경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그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이것을 제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본인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니까 상호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전략적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맞아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지만 저는 법리적으로는 무혐의지만 정치적으로는 벌써 많은 부분 속에서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다. 왜냐하면 검찰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옛 휴대전화 확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인데 옛 휴대번호의 소유자는 결국은 본인이 그걸 갖다 제출하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여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야 뭐 무혐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끝까지 아마 이재명 지사가 정치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는 계속해서 꼬리표로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윤춘호 실장과 최탄일 교수님은 이재명 지사는 비록 재판에 넘겨졌지만 오히려 부인 김혜경 씨가 무혐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생명력을 연장하거나 정치적으로 위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